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오늘은 이 현대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때마침 또 간밤에 미국에서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좋지가 않고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관세와 관련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뭐 뉴스 뭐 보셨겠지만 이제는 미국에서 소나타보다 캠리가 더 싸진다.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좀 겹겹이 쌓이고 있는데 자, 여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저희가 입장을 좀 정해야 될까요? 우선 일일비는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우선 이제 숫자가 이야기해 주는 몇 가지 좀 짚어보면 네. 1분기, 2분기에 미국 내에서 현대자동차의 판매량이 네.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좀 트릭을 쓰긴 썼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미국에 있는 그 현대차의 가격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혹시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러 가신 분, 특히 이제 뭐 이 독일차 계통을 좀이나 외제차를 구매하러 가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분들이 판매를 할 때 현금을 싸들고 내가 벤츠를 사는데 1억을 현금을 사들고 가는 것보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보통 벤츠 캐피탈을 이용하거나 BMW 캐피탈을 이용하는 걸 훨씬 선호하고요. 그랬을 때 자동차 회사들은 훨씬 마진이 좋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똑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현대 캐피탈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현대 캐피탈이 사실은 그 많은 차익을 떠안고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는 미국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가격이 오르고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가격을 고스란히 현대캐피탈이 많이 부담을 떠안으면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현대캐피탈의 미국의 그 영업이익률을 보면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가격을 떠안은 거죠. 5천 가까이를. 이번에도 사실 그런 조치를 취해서 아직까지는 숫자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 현대차 자동차의 판매량은 줄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이 기간 동안에 현대차는 뭘 하느냐? 네. 미국에 있는 현지 공장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1년에 약 440만 대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미국 판매량이 전체 현대자동차 판매량이 한 23% 좀 됩니다. 국내가 한 12%, 15% 되거든요. 네. 인도가 15%, 유럽이 15%입니다. 요게 지금 현대자동차의 판매량 매출 비중이에요. 근데 미국 자동차는 왜 중요하냐?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의 마진율이 가장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영업이익률을 지키는 몇 가지 차종들이 있습니다. 네네. 우선 제네시스, SUV카 이쪽은 굉장히 마진율이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좀 깊이 있게 보시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난 분기에 현대자동차에 어떤 모델이 많이 팔렸는가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어떻게 제일 많이 팔렸죠? 이제 보시면 원래 SUV가 많이 팔리고요. 뭐 기아 자동차 텔레로이드라든지 뭐 이런 차가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SUV가 이나 고급차들의 마진율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죠. 완성차 중에서 영업이익률을 10% 이상,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자동차 회사가 BMW인데 고급차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비싼 차. 네.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나 다양한 차종 파는 그렇게 영업이익률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현대 관세인데요. 그렇죠. 일단 일본이 이제 이번 주 16일부터 15% 관세를 15% 적용하게 됐어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막 난리가 났죠. 네. 현대차 큰일 난 거 아니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캠리가 소나타보다 쌀 수가 있어? 뭐 이게 못 믿는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제 그 가격의 쿠션 역할을 현대캐피탈이 하면서 계속 가격 유지가 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언제까지 이걸 견딜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그쵸. 지금 이제 협상 상황을 좀 지켜봐야 돼요. 우선 지난주에 산자부 장관이 일단 미국 가서 협상을 이제 빨리 관세 조치를 발효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 이게 틀어진 이유가 그러려면 3,500억 달러에 대한 문서에 사인을 해. 사인하라고 했죠.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거기 사인하는 순간 나는 탄핵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실제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인하는 바람에. 우리보다 많은 5,500불을 지금 현금으로 줘야 될 판인데, 그래서 이제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사인을 하니 차라리 보조금을 주는 게 낫겠다.
그만큼 그쵸. 왔습니다. 25% 관세 내버리고 그러면 그렇게 과연 하자고 미국이 했죠.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으라 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아마 지금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그죠. 하죠. 그때 1차 협상을 한 번 더 할 것 같고 최종 협상은 에이펙이 있죠. 경주. 10월 달에. 네. 11월 달에 에이펙이 있는데 에이펙까지는 현대차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자동차 가격에 대한 쿠션을 현대캐피탈에 증가하면서 네. 가격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저는 영업이익률을 손해는 보겠지만 판매량은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걸 오늘 새벽에 인베스터 데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 측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들도 막 나왔거든요. 현대차는 가격 안 올리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니오스 대표가 아직 감당 가능하다. 네. 그러면서 판매 금융을 개선을 시켜가지고 아직까지는 가격 올리지 않고 고객들을 위해서 가격 올리지 않는 정책으로 일단은 유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그럼 이 3분기까지 조금 더 이걸 버티면 해결이 될 거냐라는 거죠. 전망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호세 모니스 사장이 이제 인베스터데이 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판매 금융을 뭐 조절한다는 게 바로 현대캐피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리스나 대출 금리를 한 4.5% 정도 유지를 하는데 현대캐피탈이 한 1.23% 정도, 1.29%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걸 흡수하는 거예요. 가격 포션을. 네네.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이제 그만큼 호소력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1, 2분기에 많이 판매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보조금이 곧 끊길 것이라는 미국 내의 소문이 그렇죠. 돌면서 사전에 많이 구매를 하는 이제 구매 효과까지 이제 생기면서 판매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를 한 건데 네. 그럼 과연 이게 언제까지일 것인가? 요즘 미국의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관세 협상이 과연 미국엔 득마될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소비자 지출 현황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네. 계속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연준에다가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해야만이 지금 관세가 오르면 결국엔 지금처럼 현대자동차처럼 대부분의 그 미국 수출하는 기업들이 그 가격의 인상폭을 본인이 떠안고 있어요. 네네. 이게 1년 이상 못 가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 가격이 미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정가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물가가 오르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그만큼을 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 구조인데 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빠지는 거죠.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네. 요 전까지 협상력을 최대한 키워가는 게 전략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산자부나 정부와 현대자동차와 다른 기타 산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미국이 견딜 것이냐 우리가 견딜 것이냐에 대한 지대한 싸움을 아마 네. 올 1년까지는 저는 할격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사인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현대차가 지금 상반기에만 1조 이상의 영업이익 손해를 봤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하반기에도 아마 그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차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영업이익률 손해봐도 마켓 쉐어를 손해보는 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략이. 왜냐하면 마켓 쉐어를 자동차라는 이제 이 소비 자체가 일단 한번 갈아타기 시작하면 로얄티를 뺏긴다는 게 큰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을 해보면 그거보다는 영업이익률을 좀 낮추더라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견디겠다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지금 관세 때문에 부담이 있고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이 실제로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그걸 현대캐피탈이나 이런 판매금융으로 어쨌든 어느 정도 방어를 해두고 네. 가격을 올리지 않고 미국 시장의 수입 판매 쉐어를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고 또 올리는 전략으로 하겠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네. 판매해서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은 손실을 보더라도 판매 이 쉐어를 늘려서 그렇죠. 이 협상이 타결된 이후의 상황을 오히려 더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그게 사실은 어제 그 호세 무뇨스가 발표한 인베스터 데이의 일부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인베스터 데이 때 호세 무뇨스 이제 CEO가 발표한 크게 두 가락인데요. 네네. 첫 번째는 현재 그 현대차가
글로벌 판매 그 자동차 규모가 약 440만 정도인데 네네. 이거를 555만 대까지 100만 대를 더 올리겠다. 네네네. 그럼 뭘로 올리겠느냐? 친환경 차로 60%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네. 현재 25%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을 8%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그쵸. 생기는데,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자동차 회사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차종이 많이 팔리는가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차종이 많이 팔리는가가 그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결정하거든요. 마진이 많이 남는 예. 차를 많이 팔아야죠. 현대차는 아마 그 영업이익률 많이 늘리면서도 영업이익률 8% 이상을 현재 수준을 지키겠다고 하는 내포된 거는 고급차, 특히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팔겠다. 하이브리드 차가 마진율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를 현재 8종에서 7종에 늘려서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를 포함한 이 차종을 전체 판매량이 6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진율이 좋아집니다. 요 전략을 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현재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의 생산량을 지금보다 늘리면 현재 70만 대 정도 네. 생산할 수 있거든요. 요게 2년 후에는 120만 대까지 늘어나는데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지난해 기준 170만 대 정도입니다. 네네. 그러면 120만 대까지 생산을 하면 50만 대를 뺀 나머지는 다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50만 대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가는데 그럼 미국에서 어떤 차를 생산하느냐?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진이 더 극대화되겠네요. 그렇죠. 그쪽에서만 그래서 마진율을 되면. 지키겠다는 게 어제 호시 문여수 사장이 발표 인베스트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퍼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마진율이 높은 차들을 훨씬 더 많이 그걸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생산해서 마진율 높은 차량을 미국에서 더 많이 판매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판매 쉐어를 점점점 늘려가는 전략. 지금 당장은 영업이익률이 약간은 그렇죠. 미스가 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유지하고 더 큰 시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왜 그걸 지키려고 하느냐 네. 이런 겁니다. 혹시 최근에 자동차를 사본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네. 저도 최근에 자동차를 바꿨는데 자동차가 스마트폰 같이 바뀌는구나 하는 거 많이 느껴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모든 IT 기기가 연동되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자동차의 어떤 유저들의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락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자동차라는 게 비슷했어요. 기계 장치면. 그렇죠. 예. 뭐 핸들 있고 기아 있고 시동 걸고 다 했는데 요즘은 자동차에서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다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스마트폰과 연동되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동합니다. 네. 그러면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죠. 바뀌면 또 새로운 세팅을 다시 세팅을 세워야 다 되고, 해야 되고. 우리가 스마트폰도 보면 갤럭시를 쓰는 분과 애플을 쓰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안 바뀝니다. 그렇죠. 예, 그 유저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미래가 아니고 지금의 자동차의 그 전략은 뭐냐면 SDV입니다.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 네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전략으로 모든 자동차가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뺏기는 순간 이것조차 뺏깁니다.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회복하기가 스마트폰과 어려워지죠. 비슷한 전략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변화 시점에는 수익률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판매량이나 마켓 쉐어를 뺏기는 순간 미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전략을 가면서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카를 더 늘리는 쪽으로 네. 아마 갈 가망이 네. 없다고. 그래서 오늘도 뭐 인베스터 데이 끝나고 나서 전문가들이 뭐 평가한 이야기들 막 보니까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를 굳이 미국에서 한 이유. 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에게 어필하는 내용들도 많았다. 뭐 그런 해석들도 있었고 결국에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현대차도 뭔가 지금 같이 그렇죠. 궤를 같이 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에게 그럼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 협상 타결, 관세와 관련해서 뭔가 확정되는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점도 되게 중요하죠. 네. 왜 어제 했느냐.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합니다. 네, 전략적이죠. 그래서 아마 정부와 산자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믿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15%로 합의될 것이다. 합의될 것입니다. 10% 합의될 것이고 그때까지만 협상이 계속 가겠지만
초기에 이야기했던 15%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게 갈 거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현대차에 좀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은 15%로 갈 것이라는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좀 이 현재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있지만 뭐 물론 다른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현대차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뉴스나 이런 상황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뭐 평가가 되지만 주가가 그렇다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차가 주가가 아예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하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곳 다 오르는데 안 오를 뿐인 거죠. 그렇죠. 오르지 않을 뿐이지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에서 시장에서도 지금쯤이면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오케이, 좋습니다. 미국 쪽에서의 전략은 그렇게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고, 최근에 어쨌든 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게 구금 사태, 노동자분들의 구금 사태가 좀 있었는데 이것은 큰 영향을 줄까요?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현대차의 입장은 어떨까요? 현대차는 2차 전지 업체보다는 타격을 적게 받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선 이번 구금 사태가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합작 공장인데 네네. 뭐 당연히 배터리 공장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GM하고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스텔란티스하고도 만들고 네네. 있고 합작 법인을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현대차는 당장 만약에 지금 이 사태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그 합작 공장이 2, 3개월 정도 지연될 수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면 필요한 배터리를 국내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현대차는 이미 미국의 공장들을 이미 준공해서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리스크가 현대차의 직접 타격보다는 2차 전지 업체의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현대차가 미국의 투자 앞으로 얼마나 더 할 건지 더 구체적인 그런 액수들을 제시했으니까 네.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좀 보라고 어필을 한 거다라는 네. 그런 해석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쪽의 생산 라인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각에서는 이 노란봉투법 통과된 것이 아무래도 현대차가 노조의 이런 힘, 파워가 아무래도 조금 있는 회사이다 보니 현대차나 현대차 그룹 쪽에 조금 이게 부담되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이게 공장 자동화로 가는 오히려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마 가장 민감할 겁니다. 네네. 우선 지난 16일 날 임단협을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찬성률이 52.9%였어요.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네. 최근 3년간의 탄성률을 한번 보면 2022년도에 현대차 임단협 찬성률이 61.9%였어요. 23년도에 58.8%. 네. 작년 24년도에 58.9%였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60% 60%를 왔다 갔다 유지하는데 했네요. 지금 거의 한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의가 주는 의미를 좀 읽어내야 되는데 뭘까요? 우선 이번 노란봉투법에 현대차가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은 뭐 산별노조 이런 부분보다는 네. 현대차의 전략은 글로벌 전략이잖아요. 네네. 지금 당장 보면 이번 상반기 때 미국의 전기차 수출량이 98% 줄었습니다.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 그 전기차 공장은 가동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생산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노조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외국에 투자할 때 노조와의 합의를 본다든지 이게 가장 아마 걸릴 겁니다. 이번에도 미국에 지금 3조 5천을 더 투자하겠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시행에 논해서 가장 좀 민감한 사안이 됐고 이번 임단협에서도 이 52.9%라는 거를 함의하는 것은 네. 이 부분에 대한 노조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요거를 내년으로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3월에 시행되고 나면 지금 올해 시행이 안 됐으니까 네. 그 노조에서 요구할 수 없어요. 네. 시행이 되고 나면 현대차의 글로벌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막 굉장히 일자리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쵸. 굉장히 아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쪽의 생산도 더 늘리는, 물론 미국에 공략하려는 그렇죠. 전략도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생산 캐파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따라붙으면서 공장 자동화 네. 실제로 얼마 전에 또
그런 생산 라인의 자동화 시스템을 공개했잖아요. 현대차 그룹이. 그렇죠. 네. 이런 거는 네. 길은 보이는 거죠. 네. 이번 17일 날 현대차 그룹이 이제 언론에 공개한 걸 보면 네네. 7조 가운데 절반 이상을 로봇에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요게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까지 똘똘 뭉쳐서 로봇 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봐야 모비스랑 글로비스랑 예. 다 들어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되거든요. 실제 미국의 근로자 중에서 제조업에 일하는 사람은 2.3%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현실적으로 미국은 제조업 부활이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게 한 세대 정도 걸립니다. 한 세대 정도. 네네.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그러면 뭘 믿고 우리나라는 투자하느냐? 저는 로봇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로봇에 대한 산업은 현재 그 생산한 로봇을 대부분 미국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다가 네네. 투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지만 사실은 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죠. 그리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제조 기술에 대한 방어막입니다. 네. 네, 방어막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에 있는 로봇이 특히 변화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깔아놨고 아마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노란봉투법, 미국의 투자 이런 여러 복합적인 것들이 집약적으로 내는 솔루션이 로봇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도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엮여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뭐 미국에 상장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솔솔 나오더라고요. 그 이번에 공개를 한 것도 어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 정도로 우리가 기술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또 가장 또 현대차 투자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지배구조 개편 그렇죠. 이야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지배구조 개편하지 않으면 현대차 주가 20만 원대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인식들이 많잖아요.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추진될 거라고 보시나요? 조금 상황이 급박하게 됐죠. 네. 왜냐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번에 상법 개정 2차가 아주 아플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해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시계가 멈춘 지 실패했죠. 네. 7년 됐습니다. 네. 7년 됐는데 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입성의 주장 중에 하나가 순환출자 고리를 깨겠다는 네네. 겁니다. 지금 10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만이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규 순환출자는 안 되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상법 개정 2차입니다. 네네.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 방어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됐죠. 특히 이제 2차에 들어간 게 집중투표제, 네네. 그리고 감사위원 2원까지 늘리는 거. 이렇게 되면 만약에 현대차가 이 상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면 아마 막대한 자금도 자금이지만 이사회에 대한 이 부담감, 그렇죠.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특히 이제 감사위원들이 외부에 들어온다면 네네.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아마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죠. 우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은 현대글로비스가 압도적이고 현대모비스 지분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현대글로비스의 본인 지분과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해서 IPO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건설업 좋지 않고 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네. 본인 지분이 많죠. 그걸 IPO에서 나오는 현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올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상법 개정 2차가 시행되기 전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아마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의 IPO, 현대글로비스는 좀 더 높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이 아마 이 지배구조의 변화에 관련된 관심 종목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까지 실제로 진짜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움직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게 어떻게 타결될 것인지 어느 시기에 또 타결이 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좋은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걸 함께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